이걸로 제재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그래서 아예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다. 그럼 안 변호사님은 정몽규 회장 파? 예? 저는 근데 그 축협도 이 계산을 했을 것 같다. 이것만 좀 넘어서면 그 다음 이슈 빵빵 터지고 그냥 시간 지나면 묻힐 것이다. 지금 약간 묻혔잖아요. 또 약간 제시 마치, 바그너 딱 축구 잘할 것 같잖아요. 아까 뭐 클로쇼프테프? 배틀레스크로. 이거는 피파 징계로 따지면은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자유롭게 하변 하진규 변호사. 안녕수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우리 피파 에이전트 공식 자격증을 가진 우리 안영수 변호사님 자격증을 가지고 있죠? 네, 땄습니다. 축협이 이제 지금 위기에 몰리니까 너희 나 감사하면은 월드컵 못 나가 라는 드립으로 이제 지금 반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진짜 월드컵 못 나간다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뭐 저뿐만 아니라 워낙 또 축구를 좋아하셔가지고 축구를 하다가 이제 아킬레스건이 나가신 하진규 변호사, 그리고 피파 본사 소재지가 스위스거든요. 그렇죠. 또 대표님 하면 또 저도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보고 있어요. 제가 또 축구하다가 또 2번이나 아킬레스건에 나가서 제가 못하니까 월드컵이라도 봐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진짜 이거 문체부가 감사하면 축구 월드컵 못 나갑니까 저희가? 그 발언이 축협에서 나온 발언이거든요.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심하게 감사나 이런 걸 들어오면은 피파의 징계 때문에 월드컵을 못 나갈 수도 있다 라고 말했는데, 이제 그 말이 얼마나 타당한 건지 한번 저희가 얘기해보는 월드컵은 그래도 전 보고 싶거든요. 외국인 감독이도 좋지만 월드컵은 보고 싶은데 이게 진짜 뻥칸지 아니면 진짜 그럴듯한지. 하 변호사님은 외국인 감독을 더 좋아하시나봐요. 그렇죠. 저는 일단은 우리 조선으로서는 아무래도 유럽 축구를 좀 배워야 되지 않나. 조선인식으로 우리가 해봤잖아요. 어떻게 이게 정신력 축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저희가 봤기 때문에 친맥도 없고 완전히 이제 외국인 감독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월드컵 최단 기간 골을 실점의 주인공이신 우리 감독님. 이거 저는 무조건 해외파 감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또 응원하는 또 K리그 축구팀이 전북현대인데, 이 전북현대는 뭐 국내 감독 김상식 감독이 못해서 경질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박지성 그 어드바이저가 데려온 박지성 디렉터가 데려온 외국인 감독이 있었거든요. 페트레스프라고. 근데 외국인 감독 오고 꼴찌를 했어요. 맨날 우승을 하던 팀이 강등 위기까지 처해가지고 잘한다고 듣고 데려왔는데 이제 뭐 축구가 거의 그냥 뻥축구였고 웬만한 국내 감독보다 못한 축구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국내 감독, 웬만한 국내 감독도 좋을 수는 있다. 그래서 홍명보 감독도 잘할 수는 있다. 하지만 지금 이 관련해서 어쨌든 절차적인 밑밥 까는 거예요? 모르죠. 안 겪어봤으니까. 저도 감독님 좋아합니다. 피파와의 지위나 뭐 문체부와의 관계를 좀 살펴보자면, 대한축구협회는 사단법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한축구협회는 문체부 산하의 대한체육회의 회원 종목 단체이고, 그다음에 피파랑 아시아축구연맹 AFC에 좀 가입된 단체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협회는 대한체육회 정관 규정을 준수하긴 하는데, 이제 피파가 워낙 그 축구협회들의 뭐 정치적 독립성이나 이런 운영의 자율성 같은 걸 굉장히 중시해요. 그래서 협회 정관에도 그런 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게, 뭐 축구의 국제기준 관련한 피파 및 AFC 에 대한 의무는 뭐 정관에 우선해서 준수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리고 또 피파의 정관에 보면은 14조에는 회원국 협회의 의무로 뭐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되고, 이제 이 협회 업무가 뭐 제3자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고, 이 조항이 또 리퍼하는 게 또 회원국 협회에 관한 또 19조가 있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아예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아예 말이 안 되는 건 아닌 게, 실제로 피파에서 이런 제지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뭐 쿠웨이트의 경우에는 그 정부가 체육단 축협 행정에 개입을 했다라는 이유로 2년간 징계 처분을 내려가지고 진출을 못할 뻔했는데, 쿠웨이트가 알았어 하고 법을 개정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피파가 다시 오케이 하고 풀어준 사례도 있고, 이걸로 제재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그래서 아예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다. 근데 문체부 입장에서는 이제 이 단체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는 봐야 될 의무가 뭐 있을 거고, 근데 예를 들어 잘못한 게 없는데 문체부가 이렇게 예를 들어 뭐 야지를 줬다 라고 하면은 뭐 피파가 독립성을 뭐 주장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들여다봤는데 실제로 문제가 있어. 그래도 피파가 못 나가게 징계할 수 있어요? 들여다봤다는 이유만으로? 들여다봤다는 이유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들여다보고 어떤 적극적인 액션을 취했는데 이게 피파의 규칙이나 피파의 시스템 관점에서 저거는 좀 그래도 축구협회의 자율성을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 같은데? 라고 보면은 피파가 뭐 그 축구협회 자격 정지나 아니 월드컵 출전 정지 등의 징계를 실제로 내릴 수 있는 상황인 거는 맞아요.
정몽규 그 회장이 안 그래도 이번에 AFC 집행위원회 좀 당선이 돼가지고 또 당선되셨어요? 네, 당선이 돼서. 그럼 이제 그분 거기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하면서 그분은 이제 그림은 축협 회장까지 같이, 축협 회장이 그리고 지금 3선 연임까지가 제한이고. 지금 몇 번째시죠? 지금 3번째고 2025년 1월까지가 임기인데 4선을 하려면은 이제 문체부의 그 승인을 얻으면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축구를 뭐 최고로 잘하진 않을 테고 돈을 엄청 많이 내신 것도 아니라면 꼭 회장님이 하셔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근데 이제 최근에 AFC 집행위원회 연이어 낙마하다가 최근에 당선되셨기 때문에 이제 축구 외교력이 국제 무대에서 이제 있으신 분이 된 거죠. 그럼 안 변호사님은 정몽규 회장 파? 네? 그래가지고 뭐 아예 말이 택도 없는 거는 아닌데 그래서 문체부도 감사를 좀 조심해서 하려고 장미란 문체부 차관을 통해서 감사를 하려고 했는데 장미란 차관이 바로 톤다운을 해서 좀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율성은 존중하지만 운영 관점 면에서는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냐. 이번 감사는 그 최근 불거진 그 홍명보 감독 선임 관련된 절차적 이슈 의문점 해소 외에는 뭐 다른 목적은 없으니 그 이상 염려할 부분 없다라고 좀 선을 그으신 거예요. 혹시라도 이제 피파에서 제재나 뭐 경고 같은 게 좀 들어올까봐 그런 걸 좀 의식을 한 게 아닐까.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축협 기준에서 한국인 감독을 선임하면은 이제 이 난리가 날 거는 당연히 알았겠지만 그럼에도 좀 선임한 이유가 이제 자기가 뭔가 말이 잘 통하고 조종하기 쉬워서 이런 걸까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지금 워낙 썰이 많아서 뭐 저희가 뭐라고는 알 수가 없어요. 뭐 지금 뭐 유력한 썰로는 원래 국내파를 하려면 홍명보 감독을 했었어야 되는데 정몽규 그 회장이 처음에는 반대를 했었다. 그래서 계속 유명한 해외파 감독들 많이 좀 물색을 했었고 누구누구가 올라왔어요?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이제 최근에 캐나다 맡아서 코파 아메리카 4강 간 제시 마치 감독 한국이랑 같이 협상하다가 한국이 회시를 안 해가지고 캐나다랑 그냥 계약해버린 심지어 제시 마치 감독이 뭐 컨택을 했을 때 뭐 김민재 파트너가 필요하고 뭐 대한민국 축구는 왼쪽 윙백이 약하다 뭐 이런 되게 적절한 리포트까지 막 제시하고 했던 훌륭한 감독인데 또 뭐 바그너라는 또 유명한 감독도 뭐 제시 마치 바그너 딱 축구 잘할 것 같잖아요. 아까 뭐 클로쇼프테프? 배틀레스 홍명보 감독님도 이름으로는 뭐 뒤지지 않는데. 근데 그쵸. 최근에 울산이 리그 뭐 2연패를 했었으니까 홍명보 감독이 절대 나는 안 나간다 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가 이제 갑자기 내 안에 작은 뭔가가 나를 불렀다 뭐 이런 말을 하시면서 내 안에 작은 숫자가 아니었을까. 본인의 마지막 명예 회복을 위해서 다시는 안 올 기회라는 좀 계산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홍명보 감독님의 그 인격적 무게 뭐 제가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무게로 봤을 때는 그냥 뭐 허투루 한 거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사람이 참 그 날짜리를 알고 좀 놔야 되는 게 있는데 좀 눈치는 없는 거 아닌가? 네, 뭐 대중들이 봤을 때는 정말 국대 감독을 안 한다고 했었고 다른 황선홍이나 그 김도훈 같은 임시 감독 하시는 분들도 결과적으로는 뭐 나는 임시 감독까지만 하고 할 생각이 없다 했는데 이제 해외파 감독들은 뭐 어떤 약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그 대한축구협회가 결국 협상을 중단하고 뭐 소집을 하지 않은 반면에 그 홍명보 감독은 그 이임생 기술위원장이 집까지 찾아가서 제발 맡아달라고 읍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대한축구협회 이사회 내 분과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기술발전위원회 위원장인데 이 기술발전위원회의 정관성 업무는 선수 지도자 양성에 대한 제안 및 건의 같은 기술발전 관련 업무고 이 지도자의 선임과 해임, 뭐 재계약 관련 업무를 맡는 것은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소위 말해 전감위거든요. 근데 사퇴했잖아요 그분이. 전감위에서 사퇴한 사람은 정혜성이라는 그 위원이고요. 정혜성 위원이 사퇴를 하니까 이제 이임생 기술발전위원회 이임생 위원장이 이제 홍명보 감독의 선임을 좀 뭔가 주도적으로 맡아서 하신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축협 법무팀에 검토해봤는데 문제 없었다, 문제 없다고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게 뭐 정관상 기능만 그렇게 나눈 거지 법적인 이슈가 있는 건 같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국민들이 보기엔 좀 석연치 않은 점이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감독은 특히 헤드 오브 헤드인데 당연히 그 유럽에서 뛰어나고 잘하는 사람들을 모셔와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나라에서 어릴 때부터 커가지고 하면은 또 어차피 또 정신력 축구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한계가 명확한데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많이 아쉬운 게 이게 그 클린스만 그 내보내고 위약금이 많이 발생해서 재정적 여력이 없어서 국내 감독을 선임했다. 저는 이러면 좀 이해가 갈 것 같은데 제시 마치에게 제안한 금액과 홍명보 감독에게 지금 수락한 것으로 생각되는 금액이 크지가 않더라고요. 임시 감독을 거치면서까지 뭐 굉장히 장기 공백을 두면서 이런 선임한 대안이 홍명보였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그래서 그 전력강화위원회에 있었던
박주호 선수가 이 선임 과정에 대해서 폭로성 유튜브를 찍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라는 거를 엄청 빨리 내보냈었어요. 아, 제가 또 명예훼손 전문 변호사로서 이거는 법적 조치 어렵죠. 네, 그냥 이제 지르는 거고 형사적으로는 어렵고 민사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만에 하나 인정돼도 뭐 몇백만 원 수준이 나올까 말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네, 그래서 너무 이제 여론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제 갑자기 다시 또 이제 법적 조치 안 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또 미리 말하지. 바로 치고 들어오시니까. 뭐 박주호에 대한 법적 대응은 되게 빨리 얘기를 하시면서 이번에 황희찬 선수 그 뭐 프렌들리 매치 할 때 인종차별 그 제스처를 당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피파 징계로 따지면은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그 피파 그 윤리 현장이나 뭐 징계 코드 같은 거의 규정에 따르면은 인종차별로 인해서 징계는 최소 스위스 10,000프랑이나 뭐 2년 정도의 뭐 축구 관련 활동 제한. 그 피파 징계 받으면은 스위스 프랑으로 내요? 네, 그래서 스위스 10,000프랑 얼마인지 아시죠? 어느 정도? 뭐 1,500만 원? 맞아. 야, 역시 스위스 전문 하징계 회사니까. 저는 근데 그 축협도 이 계산을 했을 것 같아. 이것만 좀 넘어서면 그 다음 이슈 빵빵 터지고 그냥 시간 지나면 묻힐 것이다. 지금 약간 묻혔잖아요, 또 약간. 그러니까 그게 지금 묻히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 문체부가 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묻히기에는 좀 오래 가게 되는 이슈. 여러분 이 영상도 조회수가 안 나오면 묻힌 걸로 저희가 뭐 혹시라도 저희가 또 나중에 관련해서 변호사 관점에서나 뭐 저희가 얘기할 이슈가 있으면 다시 또 풀어보겠습니다. 피파 에이전트 출신 안용서 변호사와 스위스 아킬레스건 전문 하진규 변호사가 끝까지 눈여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